FTA 핵심이 그 ISD 그 국제기구에 이제 제소할 수 있는 불리한 사항을 제소할 수 있는 이 권한, 이 조항하고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 분야 피해. 이 과연 농업 분야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은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협중앙회 김병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농업경제학 박사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마음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한미 FTA 체결되면 지금 농촌이 힘들어진다. 네. 자, 얼마나 어떻게 힘들어집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농업 생산의 감소액이 그 1조 2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까지 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은 결국은 그 관세를 상대국에 그 없애거나 또 그렇죠. 낮춰준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싸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예, 농업보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싸게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소비는 줄고요. 네. 또 외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 국내 농산물의 수량이 줄고 또 농업 생산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은 그 후방 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산업까지도 함께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식품 사업을 하는 그 농업 전방위 산업까지도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피해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농업도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업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목축업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서는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역시 그 축산업이라고 생각한데요. 그 축산업 중에서도 소고기의 피해가 가장 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피해가 지금 약 한 3천억 원에서 한 9천억 원 정도 피해가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안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우리 가격의 약 한 13%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소고기의 피해는 아주 대단히 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고기 피해요. 네.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지금 완전 대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저희 우리 PD가 국회 전화 연결되는 대로 네. 방송 중이라도 제가 전화 연결을 좀 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소고기 경우에도 그런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 한 15% 정도밖에 그 15% 정도가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밭작물로 대표되고 있는 대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미국산 대두에 비해서 우리나라 게 한 8배 정도 높아 있습니다. 가격이요? 예. 네. 그리고 또 관세만 해도 487%의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이 철폐 된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대두 같은 경우는 몇 년 이내에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럴 위험까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다행인 것은 뭐 채소류 같은 것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안하네요. 이 FTA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그냥 싼 게 아니라 막 8배까지 싼 것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좀 가슴이 아픈데요. 자, 우리 그럼 박사님은 FTA, 한미 FTA 이런 와중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FTA는 이제 농민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대책이 필요하다. 네. 선대책 후에 어떤 비준이 이루어져야 맞지. 대책이 없는 선대책이 없는 비준은 우리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오는 8배만큼 우리도 대두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아무래도 똑같은 가격이라면 우리나라 거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 7배만큼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쪽에서 보전해 준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전 대책이 세야지 되는데요. 사실 FTA가 어느 한쪽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역시 뭐 농업 분야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서비스 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련해서 그 이익을 보는 소위 IT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요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농촌사랑운동 기금 조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농촌을 살리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농촌과의 어떤 자매 결연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아주 필요한 농기계 같은 경우를 대기업이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선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여야 의원들 중에 농촌 출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거를 우리 박사님한테 혹시 전화도 오고 좀 물어보고 그랬습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게 여기 어느 정도 다 그 합의안이나 이런 거에 협상안에는 다 들어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이번 기회에 어쩌면 농민이 다시 또 태어나는 거듭 태어나는 그래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방농업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경지 면적이 1.5헥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소위 말하면은 1호당 경지 면적이 186헥타가 되는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농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농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는 방안은 농업을 규모화하는 방법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농업의 근본 자체가 노동 집약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비를 줄이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은 기술 농업일 것이다. 그래서 기술이 집약이 되는 그런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이렇게 절감시켜주는 그런 방안인데요. 기술 농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친환경적 농업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쟁력을 반드시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이 집약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수학기계 같은 경우도 과학화하고 또 기계화해가지고 생산비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기후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이게 진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 재해보험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 재해로부터 자유스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 재해보험이 지금 20개 품목인데 비해서 약간 지금 50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 경쟁력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대자본이 그리고 대기업이 좀 농업에 들어가서요. 좀 이 농업 경쟁력을 크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이제 기술 농업으로 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본과의 결합이죠. 그래서 농업이 결국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하나의 농업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대기업의 자본이 농업으로 투자가 돼서 농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낼 수 있다면 그게 농업 경쟁력을 키워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네,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기업이 얼마든지 농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거죠? 농업이 투자할 수 있죠. 기업농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농업이 기업농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농업에 농민들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농업 이번 기회에 이 경쟁력을 확실히 살려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그 주름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박사님도 농민의 아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올라가면요. 저희 아버님은 아니지만 또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농민의, 우리는 전부 농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농촌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농촌에 기반을 두고 옛날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요. 다 농촌의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심각하죠. 자급자족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냐 아니냐.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뭐 8배냐 4배냐의 가격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농사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언제 수입이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 다 굶어 죽게요. 그럼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은 계속돼야 된다. 그럼요. 계속 제 생각이 산업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계속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고 우리 국민들의 그 안보와 또 우리의 건강을 담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속 산업이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만약 FTA 때문에 쌀 생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든가 뭐 대두 생산이 없어지고 전부 농업이 피폐해지면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굶어 죽게 된다. 그럼요. 이럴 수도 있죠. 네네. 만약에 수입이 중단되거나 그 수입 국가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농업은 쉬지 않고 가야 될 생명 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쉬지 않고 가야 되는 농업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청와대나 정부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농업을 더욱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국회에서 지금 방금 보니까 여야가 대치하면서 농민들의 그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그 피해 보전 직불제의 발동 기준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90%까지 완화를 했는 모양인데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약 95%까지 완화를 해서 그 직접 피해 보상 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7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접 피해 보상 부분들을 그 관세 철폐 기간과 연동해가지고 예를 들면 15년 동안 철폐가 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피해 보상 직불제를 실시해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밭농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밭농사, 논농사는 직접 지불제를 하고 있지만은 밭농사는 지금 직접 지불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밭농사를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제를 통해서 밭농사인 잡곡들이 지금 우리 자급률은 매우 낮아 있습니다. 이 낮아 있는 자급률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밭작물의 직불제를 통해서 잡곡의 자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생산비를 절감해야 경쟁력이 커가기 때문에 우리 그 농사용 전기료의 확대 문제라든가 면세율을 영구적으로 면세를 해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사료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저희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도울 일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한동안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랬는데 어떤 요즘엔 좀 잘 있어요. 요즘 뭐 농민을 위해서 잘 일하고 농민을 있습니다. 위해서 그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농협의 조합장들과 또 농협중앙회가 하나로 돼서 농민들의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협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하나로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농민들 잘 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농민들은 힘든데 우리 농협 직원들은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돼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 사람들은 잘 살고 농민은 힘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 그 힘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비전을 농협이 제시를 하고 거기에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협중앙회가 월급 좀 더 줄이든지 뭐 그런 말 하면 제가 또 뭐 돌팔매 맞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요. 뭐 희생하는 모습. 그죠? 그게 희생하는 중요합니다. 모습.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농협을 또 지지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하여튼 FTA 통해서 농협이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